여러분, 외환위기에 대한 공포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외환보유고가 4,300억 달러가 넘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정부 쪽에서도요, 여기에 대한 위험 감지하고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달 초에 전격적으로 외환 건전성 협의회 회의가 소집됐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정부도 외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외환 건전성 협의회의 회의가 개최된 게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외환 건전성 협의회가 언제 만들어졌나 하면요, 2020년 3월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0년 3월이면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하던 시기고요. 원달러 환율이 말입니다, 1285원까지 쭉 올라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한미 통화 스와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이달 초에 개최가 됐다는 것은요, 외환위기의 공포가 시장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외환건전성협의회가 열렸다고 해서 이게 외환위기가 심각하다, 그렇게는 반드시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환건전성협의회가 열렸다는 것, 그것도 전격적으로 회의가 소집됐다는 것은요, 외환에 대한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외환에 대한 위험성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외환 보유액이 가장 많을 때가 4,692억 1천만 달러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6월 현재 4,382억 8천만 달러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무려 이게 9개월 사이라고 해야 되나요? 9개월 사이에 390억 3천만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390억 3천만 달러요. 이 정도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고요. 특히 말입니다, 5월에서 6월 사이를 보세요. 한 달 사이에 94억 3천만 달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 달에도 거의 100억 달러 가까운 게 사라진다. 그 다음 달에도 100억 달러 가까운 게 사라진다. 그러면 4,382억 8천만 달러도 순식간이라는 얘기예요. 순식간은 얘기.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위협이 크다는 겁니다. 외환보유액이 4,382억 달러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외환보유고 많은데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요, 외환 건전성 협의회가 긴급하게 소집될 정도로 정부는 지금 다급하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각 요소에서 외환이, 달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당장 제일 큰 문제가 무역수지죠. 무역수지만 하더라도 올 1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7월까지 지금 엄청난 달러가 들어오지 않아요. 적자가 났으니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시장에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는 것은 왜 이야기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경상수지 흑자분도요. 예년에 비하면 반토막 심지어 말입니다. 3분의 1 토막 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장에 외환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러가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저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수출도 이게 5월, 6월, 7월은 수출이 좋아야 될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5월, 6월, 7월마저도 지금 수출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망가지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외환은 더더욱 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그러면 외환이 공급이 덜 된다. 달러의 공급이 덜 된다. 이러면 환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올라가겠죠. 점점 더 올라갑니다.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무역서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들 대탈출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빠진 데 이어서 말입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1월에서 7월까지 계속 빠지고 있어요. 1월에는 1조 6,770억 원이 빠졌고요. 3월에는요 4조 8,660억 원. 5월에는요 5조예요. 5조. 5조 2,940억 원이에요. 물론 5월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6월에도 다시 3조 8,730억 원이 빠졌고요. 7월에는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이긴 해요. 1,618억 밖에 안 빠졌으니까요. 문제는 셀코리아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죠. 5월 달에도 지금 1조 6,140억까지 줄어들었다가 6월에 늘어났죠. 7월에도 줄어들었다가 8월에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시장 상황이 아직도 셀코리아입니다. 외국인이 탈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판다는 것은 결국 원화를 받아서 달러로 바꾸어서 나간다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나간다는 의미가. 그만큼 말입니다. 외국인의 탈출은 심각하다는 뜻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주식시장에 빠지는 거 채권시장으로 다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채권시장에도 사단이 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에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1조가량 순회수했습니다. 순회수가 결국은 팔았다는 뜻이에요. 9,340억 원을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 들어와서 이게 많이 늘어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1월에는 3조 6,730억 원, 2월에도 3조 9,500억 원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지만 3월부터 빠지잖아요. 거의 빠지잖아요. 2,790억 원, 4월에는 360억 원이에요. 5월에는 1조 3,700억 정도 갔지만 6월에는 9,340억 원을 팔아 제꼈습니다. 그 말은 말입니다. 주식에서도 팔고 있고 지금 채권에서도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율 자체가 외국인들이 쑥쑥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시장에 달러 공급은 덜 되고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탈출을 하니 환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대예요. 1,327원, 28원까지는 아직 올라간 적은 없지만 이게 1,35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도 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2020년 3월 19일에 1,285.7원이었는데 이거는 이미 넘어섰고요. 금융위기인 2009년이죠. 2009년 3월 2일에 1570.3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지금 점점 위협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요.
그만큼 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문제는요. 앞으로도 이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왜냐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해외 주식 투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도 늘죠. 기관들의 해외 주식 투자도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게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 보러 국내 주식 투자하지 해외 주식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가 투자 손실이 나면 누구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럼 권력까지도 엄청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 잘못 거들다가는요.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22년 4월에 26.8%였는데요. 점점 올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27.8%까지. 2023년 말에는 30.3%까지 이게 키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외에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서 달러를 사서 그 달러로 해외 주식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요 여러분 달러의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다가 외국인들이 줄줄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개인 투자자나 혹은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달러를 사서 해외에다 투자한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이 조용하게 될 날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이 확 바뀌지 않고는요 이게 멀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감으로 해서 심리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1327원 이것은요 시장 참여자들에게 충분히 심리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나라들도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 일본도 슈퍼 엔저락 할 정도로 떨어졌다. 또 유럽의 유로화도 많이 떨어진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환위기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는요. 이게 상황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외환건전성협의회가 갑자기 소집이 됐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외환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한꺼번에 지금 빠져나가는 돈이 100억 달러씩 한 달에 거의 빠져나가고 있으니 저는 외환위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어쩌면 당연하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외환에 대한 어떤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부가 외환이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당장 외환위기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불안을 조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괜찮다 할 수밖에 없는데 괜찮다 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좀 위험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 이게 현재의 어떤 외환에 대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